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HLB 공매도 논란이 계속 우리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뭔가 뭐랄까요, 이게 HLB도 제가 사실 발언을 하기에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종목이긴 한데요. 진짜 공매도가 있든 없든, 또 여러분들이 추정하는 게 정말 현실화든 아니든 간에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적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뭐하고 해도 솔직히 주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만약에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불법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눌러 앉았습니다. 청원 게시판에 올려서 그들을 뭐 처벌을 한다라고 쳐봅시다. 물론 처벌을 했다라고 칠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타격은 받은 건 어떡할 겁니까? 이미 주가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전략에 대한 차이인 거고, 공매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우리가 애초부터 접근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감안하고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현실적으로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물론 정말 악성 공매도, 불법 공매도 물리치고 퇴출하고 하는 거 좋죠. 그런 액션, 그런 행위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것들 저는 뭐 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계좌에 찍혀 있는 그 파란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거는 결국에 우리들의 전략과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거의 지금 한 1년 전? 1년 전에 최고가 찍고 나서부터는 뭐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 봅시다. 저는 일단은 HLB를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물론 신약 개발 쪽이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거는 마찬가지긴 한데요. 예외는 없습니다.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건 예외가 없어요. 갔다가도 도로 다시 또 빠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한 부분들, 뭐 한 지난주 중간부터 계속 이슈가 되긴 했는데 저도 봤습니다. 22일 날 뜬 기사 한번 볼까요? 자, 22일 날 떴던 기사인데 요것도 뭐 기존에도 저 계속 봤는데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자, 공매도 세력이 6개월간 주가 하락 시세를 조정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거래소 감시 시스템, 주로 상승 시세에만 초점이 되어 있고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 혼란 야기, 당국이 진상조사해야, 뭐 이런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자, HLB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대차 거래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에요. 저도 제 눈으로도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그 합법적으로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거래는 사실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치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공매도가.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공매도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정도가 뭐 굉장히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큼, 지수 자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그런 수치는 절대적으로 아니죠. 지금 이제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이런 걸로 지금 오히려 시선이 계속 몰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던 부분들,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주주들의 주장대로 신한금융투자 창구에서 매도세가 집중이 됐다. 개장 직후 약 30분간 신한금투 창구에서 5만 주 가까운 매도가 있었으면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2시 반 이후로 다시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9시 40분에 매도가 집중됐다. 그렇죠? 22일이면 언제입니까? 이날이네요. 그렇죠? 요날 이제 아침에 팔고 오후에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공매도에 대한 어떤 이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6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HLB에 대한 순매도가 가장 많은 창구 역시 신한금융투자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3월 말부터 지난 전날까지 신한금투는 37만 8,604주를 순매도했고, 그 뒤를 이어서 메리츠증권이 30만 주 628주를 팔아치웠다. 그리고 뭐 미래에셋대우, UBS, CS증권 이렇게 쭉쭉 있네요. 자,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로 인해 주주들은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수익 보전이나 손실을 막기 위해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다. HLB는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공매도 비중을 높았던 종목 중 하나다. 이런 이슈들이 쭉 있는데, 이거 참, 저도 개인적인,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좋게 말씀하셔도 전 할 말이 없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일단은 뭐 이쪽하고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게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게 공매도 매매일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추정할 뿐이에요. 추정할 뿐인 건데 만약에 개인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의심을 하실 건가요? 지금 이 22일은요, 여러분들 22일을 보시면요. 자, 우리 HLB 그러니까 시장하고 같이 볼게요. 22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많이 빠지기도 했어요, 사실. 그렇죠? 지수가 많이 빠진 날인데 그래서 장 초반에 팔고 장 끝날 때 다시 사들였다라는 건데 이게 글쎄요. 이걸 참 진짜 발언이 너무 참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HLB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이걸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주가를 저렇게 뺀다라는 것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분들께는 정말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무조건 우리가 저렇게 악성 매물이라고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들도 심지어 HLB 최대 주주나 주주들이 아니에요. 관계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투자를 하는 우리와 똑같은 투자자들이라고도 봐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관 투자자라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도 기관 투자자라는 그 주체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들도 어떤 주가에 대한 차익 시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진짜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세력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짜 비중이 큰 종목 중에 하나가 HLB였다라고 하면 그들이 공매도처럼 차익 시세를 얻기보다도 단순하게 그들의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취했을 수도 있는 액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쁘다라고만은 저는 솔직히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 뭐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자동적으로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쪽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비이상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호가 딱딱딱 뜨지만 하방으로서 이렇게 급락을 보이는 종목들은 그런 규제가 상방으로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기준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적정한 대응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많이 비판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고 분석해둔 이 기업의 그 펀더멘털 자체에만 집중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그게 지금 훼손이 됐냐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서 HLB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뭐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뭐 임상에 대한 중간 과정에 대한 어떤 뭐 무슨 이슈라든지 기타 등등 사업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땐 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렇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도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더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모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중장기 종목들은 비중을 정말 극소량으로 해서 기회가 올 때마다 담아가는 전략이 좋다. 한 번에 뭔가 다 매수를 해서 한 번에 승부를 보려는 마인드는 좀 접어라. 장기 종목들은 접어라.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물론 앞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참 유감스럽지만 지금 이번에 최근에 어떤 그런 기관계 액션은 저는 그들도 다른 주주들보다 자기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취해야 될 액션은 맞다라는 건데 이게 물량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피해가 클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취해야 될 대응을 취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전해 봅니다. 굉장히 또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실 텐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하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그렇고요.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은 그대로 지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으로 주가가 많이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분들은요. 이미 예를 들어 위에서 10만 원 이상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굳이 지금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적인 투자만 조금 더 해주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면서 자, 우리가 이제 공략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파이오링크가 조금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티죠. 그리고 매집이 좀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기관계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 물론 끌어올린 부분들도 있지만 리스크적인 부분은요, 기관이 그동안 많이 올려와서 수익권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내일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올라왔던 녀석들을 차익 실현하고 더 싼 녀석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 있는데, 기관 수급이 모니터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거 한번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오링크도 한번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소개시켜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을 같이 제가 소개시켜드렸어요. 하나마이크론도 지금 파동상 이제서야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마이크론도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스윙 패턴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기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월요일날 시가 밑으로 한번 잡아서 손절은 5일선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니까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또 주가를 빼는 어떤 특정 세력들, 불특정 인물들을 이렇게 좀 많이 원망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 지금 국내에 상장된 주식 수의 90% 정도가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인데,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 진짜 급락이어서 좀 많이 아프실 수는 있겠지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등락은 당연한 거예요. 상승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3월장부터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뭘 사도 가고 물려도 가고 이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는 달라요. 이제부터는 조금 그래도 공부하고 좀 준비가 되신 분들만이 진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이 너무 당황스러우실 텐데, 지금부터는 정말 공부해서 제대로 된 주식을 접하셔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VIP원님들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최대 이벤트가 뭡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닝 시즌이에요. 어닝 시즌이라는 거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 시즌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종목군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남았죠? 3분기 이틀 남았습니다. 연휴 직전에. 요때 우리가 편입을 좀 미리미리 해둬야 연휴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이 시점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틀 동안 마저 편입을 좀 할 계획이고, 중간중간에 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합니다.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우리 회원님들 답답함을 좀 해소시켜주고 교육도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오시면 여러분들 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가입 비용은 요거 금액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비용만 좀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가 좀 꺼림직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금액은 대놓고 오픈을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초보 입문자분들도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깡통 차보고 그제서야 다시 정신 차릴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주식을 좀 하셔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입 의사가 있거나 가입 관련돼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요,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좀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은 참고로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단타를 좀 같이 병행해야 될 시장입니다. 시장이 완전 진바닥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좀 하면서 우리가 수익은 챙길 건 챙겨가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유튜브를 통해서도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